뜨밤을 위한, 자기를 위한 선물. 페이크닷!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논란의 노캔 헤드폰 애플의 에어팟 맥스 언박싱과 첫인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개가 되자마자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빠르게 배송 예정이었지만 하루가 지나니까 아니 6주 에어팟도 아니고 애플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 인기는 엄청난 것 같아요. 직구했을 때 총 들었던 비용은 제품이랑 관세, 배송비 모두 포함해서 68만원에서 6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국 정발과 비교한다면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그럼 저도 궁금하니까 언박싱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크게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애플의 박스인데 약간 맥 미니 박스와 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브라자 느낌 아니면 이제 짱구 엉덩이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맥 미니를 뜯는 것 같은데요. 샥, 샥, 날리고 뭐 첫인상은 다른 애플 케이스까지 씌워져 있지만 무게가 묵직하다라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헤어밴드 부분의 메쉬 소재는 꽤 나름 괜찮은 듯한 느낌. 요거는 뭐 따로 필요 없는 거죠. C2 라이트닝 에어팟과 마찬가지로 충전기는 따로 없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있고 가격 대비 엄청 심플한 구성입니다. 이거는 뭐야? 안대인가? 그리고 에어팟 맥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물론 귀에 닿는 부분은 금속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차가운 느낌이 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컨트롤 할 때 이럴 때는 좀 지금 들고 있는데도 손이 엄청 차갑습니다. 자, 이제 조금 사용해 봤습니다. 역시 생각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마감이나 디테일은 흔한 애플의 모습대로 아주 좋고 가격을 제외하고 본다면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대비 훨씬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이어컷 부분의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의 조합이 고급스러움에 엄청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조금만 외부에서 사용하더라도 얘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엄청 차갑더라고요. 저도 언박싱을 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컨트롤 하려고 여기를 잡는데 와, 장갑 무조건 껴야 좋습니다. 헤어밴드 부분의 메쉬 소재는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한 탄력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찢어질 것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또 이건 오래 써봐야 알겠죠. 약간 치즈처럼 늘어나는 듯 잘 만들어졌고 저는 이어컷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이게 쉽게 탈부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뗐다가 붙였다가 그리고 얘가 단순 메쉬 소재인지 알았는데 귀에 닿는 부분만 메쉬로 되어 있고 안에 소재는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메모리 폼 베개 그것처럼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푹신한 이어 쿠션의 느낌을 줬습니다. 소니의 경우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소니보다는 애플 쪽이 착용감만 봤을 때는 훨씬 부드럽고 더 좋았습니다. 메쉬 소재를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은근히 마음에 드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에 땀을 흘리고 한다면 이 소재가 쉽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쉽게 배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 제가 밖에 들고 나가면서 몇 번 이제 붙였다 뗐다 했는데 안쪽 소재도 스웨이드처럼 고급스럽고 외부 가죽 퀄리티도 좋은데 저는 아직까지 이것을 왜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이것을 보관하려면 얘를 이렇게 돌리고 이것을 열어서 이렇게 놓고 다시 닫아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하는데 보관용이라기보다는 이어컷 부분에 알루미늄을 다치지 않게 그냥 보관하는 용도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자꾸 소니를 구입했을 때 주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추가 구성 액세서리 그리고 케이블들이 들어있습니다. 소니는 얘를 이렇게 돌리고 접어서 얘를 닫아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3.5mm 케이블 이것도 소니는 기본 구성품으로 주거든요. 이것을 무선으로 사용하게 되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편집만큼은 유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유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45,000원을 주고 케이블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케이블 하나가 이어폰 한 대 값이네. 그리고 편의 기능과 착용 모습을 비교해보자면 에어팟 맥스를 착용했을 때의 현재 앞모습, 옆모습 이러한 모습이고 소니의 앞모습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소니가 여기 이어컷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이죠. 그 부분에서는 에어팟 맥스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그리고 얘를 들었을 때 초기 무게감이 꽤 많이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소니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무거워요. 사용해보니 실내에는 그나마 착용해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았지만 외부에서 돌아다니며 착용하기에는 무게감이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다른 헤드폰 대비 더 좋았던 건 위쪽 헤어밴드 부분, 이 부분이 다른 헤드폰 대비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대신 위쪽의 압력은 약하지만 오히려 이어컵 부분 안쪽으로 당겨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귀 밑에보다 위가 여기 이쪽 부분이 더 많이 당겨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사용하면서 길이를 적당하게 제 머리에 맞춰서 조절하면서 쓰면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다른 헤드폰 대비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 헤드폰을 그냥 들었을 때는 진짜 많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착용하면 무게 대비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건 착용했을 때 귀 밑이 아니라 위에 압박되는 느낌인데 실제로 조절하면서 만져보면 내 귀는 이제 이어컵 중앙이 아니라 약간은 밑에 위치해 있는데 요것을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저는 위쪽이 계속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는 잘 밀착이 되어 있지만 밑에는 살짝은 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착용하고 여러 번 돌아봤을 때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헤드폰이 귀에서 완전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머리를 움직이면 적어도 제 머리, 제 귀에는 고정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크기에 맞춰 여기 스테인리스로 길이 조절하는 것은 좋은데 타사의 경우 보통 이렇게 1단, 2단, 3단 양측을 확실히 대칭으로 만들 수 있지만 얘는 양쪽을 균일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서 요것은 조금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응을 하고 길이를 조절해 봐야겠지만 제 귀에는 소니 헤드폰이 밀착력이 더 좋다라기보다 에어팟 맥스를 착용했다가 얘를 착용하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함 그리고 밀착력은 에어팟 맥스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지만 저도 에어팟 맥스를 착용하면서 어느 정도 무게 대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타협을 봤던 것이지 소니 헤드폰의 가벼움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헤드폰들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하고도 크게 거슬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에어팟 맥스가 더 자연스럽게 안경을 쓰더라도 큰 걸림이 없는 느낌이고 에어팟 맥스는 위에 있는 디지털 크라운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이게 볼륨을 조절할 때는 편한데 나머지를 컨트롤할 때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설정에서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지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게 때문에 엄지로 잡고 위에서 클릭을 하고 다음 곡 이전 곡 전화를 받을 때도 그냥 위에서 클릭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어컵을 받치고 눌러야 하는 볼륨 조절은 편하지만 나머지는 불편하다는 것이죠.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에어팟 프로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성능은 확실했습니다. 주변음 듣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들리고 실내인데도 잔잔한 에어컨이나 히터, 컴퓨터 쿨러와 같은 소리들은 잘 커팅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의 한계상 음성과 같은 고역대는 잘 걸러주진 못했습니다. 키보드 타건음도 이제 기계식 키보드라면 노이즈 캔슬링에 상관없이 잘 들어오고 사실 저는 얘를 쓰면서 노이즈 캔슬링에서만큼은 막 감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니 헤드폰을 사용했던 유저로서 이것 대비 막 월등하다 못하다라기보다 소니와 이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듯 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그러한 소리는 들을 수 있고 오히려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리는 것은 소니가 거의 없이 들리는 듯한 이것도 노래를 켜지 않으면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살짝 그 여기상의 파장을 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만 음악을 재생한다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보통 이 정도급 된다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지만 확실히 에어팟 맥스를 쓰면서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소리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소니의 성향과는 많이 다른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둘 다 EQ나 여러가지 설정은 건드리지 않고 기본 세팅값에서 제가 들어봤는데 소니는 애플 대비 저음이 확실하게 강조가 되어 있으면서 노캔을 켜게 되면 약간 먹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한 소리이고 애플은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이 나면서 그 약간 공간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다른 뭔가 묘하게 소리를 내주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에어팟 맥스는 귀에 닿았을 때 안쪽 내부 공간이 꽤 깊은 반면 소니는 내부 공간이 그렇게 깊진 않기 때문에 이 차이에서 오는 공간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 묘한 소리를 내주는 공간 그것은 에어팟 맥스가 좀 더 시원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대체로 소니와 보스는 저음이 좀 강조되어 있는 성향이고 AKG는 고역대가 카랑카랑하면서 막 그 시원한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에어팟 맥스는 딱 그 사이에서 대중적인 플랫한 음색을 가지면서 크게 호불호
호불호가 없는 성향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에어팟과 같이 대중적인 플랫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니를 쓰던 유저로서 심심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약간 그 특유 제조사마다의 양념이 조금 가미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맥스가 굉장히 심심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음량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폭만큼 성능은 더 작아지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나 애플 생태계에서 편의성은 좋지만 소니 대비 월등히 노캔이나 소리가 뛰어난다, 가격 차이에 만족감을 준다, 이게 아직까지 첫인상에서는 없는 것이죠. 물론 더 사용을 해보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인상은 여기까지이고 한 일주일 정도 에어팟 맥스를 메인으로 더 사용해보고 가능하다면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일주일 사용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아직까지는 에어팟 맥스가 약간 홈팟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얘가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 가격을 보면 오히려 소니의 가성비가 더 좋아 보여서 오히려 얘가 출시하면서 소니 배를 더 불려주는 게 아닐까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웃긴 게 여기는 케이스로 보호를 해준다고 하지만 헤어 밴드 부분은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케이스요 팬티요